풀어가겠습니다. 오겠죠. 우리가 지금 그죠? 저번 시간 상용로고까지 정리했는데 우리 저 신규 선생님은 하나도 못했어. 진도 이렇게 안 맞게 하고 나오시면 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자네 티처라고 진짜. 오늘 뒷 부분은 또 새로운 얘기라 따라오시면 되고요. 저번 일단 풀이 좀 봅시다. 그죠? 저번에 우리가 지수로그를 끝냈고요. 다 끝났고요. 1단은 끝났습니다. 다음이야. 1단은 끝났고요. 그렇죠. 우리가 마지막에 상용로그 연산법까지 정리를 했다.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이 상용로그 연산을 하다 보면 특이 유형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잠깐만요. 일단은 질문을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 지수 법칙부터 체크 좀 해볼까요? 앞쪽에 질문을 좀 드린 게 그 숙제 드린 게 있으니까 그렇죠? 앞쪽에 선생님이 62번까지만 좀 풀어라 해서 이제 매 시간마다 조금씩 앞쪽 부분을 숙제를 주고 풀이하면서 우리가 뒷부분 진도를 나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62번까지 풀면서 좀 어려웠던 문제 없나요? 네, 없는 걸로. 그래요? 지수 문제는 뭐 다 해결됐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 뒤로 이제 우리 진도 파트죠. 우리 진도 파트가 상용로그 파트죠. 상용로그 27페이지가 아니구나. 우리 어디부터 해야 되죠? 네? 26페이지. 그렇죠. 201번부터. 그렇죠. 201번입니다. 201번부터 질문. 202번이요. 202번 하나 가보겠습니다. 202번입니다. 네, 202번 보시죠. 이게 이제 로그 n의 정수 부분이라는 거 어떻게 표현하죠? 가우스로 표현하는 게 더 편히 알겠죠? 가우스가 얼마다? 3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한글로 쓰면 얘의 정수 부분이라는 표현인 건데 저는 되니까 다누야? 이 어떤 수의 우리 단어를 위해서 잠깐만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망할 단어를 위해서 이 어떤 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라는 게 있어. 정수 부분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수가 두 정수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다면 이 작은 쪽의 정수를 우리가 x의 정수 부분이라고 불러요. 알겠습니까? 얘를 x의 정수 부분이라고 부르고요. 이걸 기호로 가우스 x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을 때는 가우스라고 해요. 가우스 x 이렇게 읽는 거야. 알았어? 예를 들면 다음이야 3.14의 정수 부분이 얼마야? 3.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마이너스 3.14의 정수 부분이 얼마야? 마이너스 3. 자, 마이너스 3.14는요. 4.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 사이 껴있으니까 작은 쪽을 보는 거야. 네. 요거를 이제 교과서적인 표현 쓰면요. 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얘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 얼마 되겠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푸는 게 정수 부분이고. 소수 부분이 뭐였죠, 차이용아? 뭐라 해야 되지 이걸 그거 뺀 거 그죠? 소수 부분은 요 길이를 우리가 x의 소수 부분이라고 불러요. 네. 얘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그 수에서 그 수의 정수를 부분을 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필기장에 적어놨죠. 계산하는 건데 그 수에서 그 수의 정수를 빼면 된다. 그래서 정수 부분은 이제 이건 찾아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얘는 뭐 계산법이 있는 게 아닌 거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 내용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저런 문제 풀기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야. 어떤 식의 가우스가 어떤 숫자의 정수분 3이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x의 범위를 주는 거예요. 윤성아, x의 가우스가 3이라는 건 x가 어떤 범위에 있다는 소리일까? x는 3과 4. 그렇죠. 3과 4 사이인데 여기에 는은 들어가야 돼. 왜냐면 3의 정수분은 3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수의 정수분은 그냥 그놈입니다. 그렇죠? 이랬습니까? 그래서 이 가우스의 결과, 정수 부분의 결과를 주는 건 이 숫자의 범위를 잡아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해석으로 딱 받아들여야 돼.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202번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로그 n의 정수분 가우스가 3이다라는 건요. 로그 n의 범위를 잡아주는 거예요. 로그 n의 범위가 얼마나 소리야? 3이랑 3 4 사이. 보다 크거나 4보다
작다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n을 구하라는 건데, 자 우리가 3을 로그로 표현해 볼게요. 요거 지금 밑에 숫자가 없는 거 밑이 얼마라는 거지? 10이라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걸 366로그라 불렀죠. 그렇죠? 3은 로그 몇이야? 10의 3 10의 세제곱. 그렇죠. 로그 n. 4는요? 10의 4 4제곱. 이렇게 되죠. 알겠습니까? 그럼 결국 n의 범위는 어떻게 됐어? 얘 1000이니까 1000보다 커나고 만보다 작다. 이렇게 n의 범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n이 될 수 있는 최대값은요 9999가 될 것이고, 얘는 자연수래니까 정수래니까 최소값은 1000이다 이렇게 이길 수 있겠죠. 됐습니까?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 정수 부분을 주는 건 범위를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단어는 로고 계산은 듣긴 했잖아. 그치? 수업을 처음 보냐? 왜 틀었는데 지금? 저기 10이라 이런 거는 아,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못 들었고, 그죠? 워낙 뭐 학원을 잘 안 나오시니까 볼 수가 있어야지. 단어야 이렇게 숫자가 없는 건 10이 생길 때 있는 거야. 알겠어? 이런 로그를 우리가 상용 로그라고 불러. 알겠지? 너 어차피 내일 왔어? 다시 들으면 돼. 알았어. 기다리고 있어. 자, 빨리 넘어가게. 자, 그 다음 또 여러분 풀어보시고 질문. 경준 숙제했니? 초반에 지금 초반에 질문이 무슨 말입니까? 아, 지수 파트에서? 이따가 쉬는 시간 풀어줄게. 일단 로그부터 합시다. 쉬는 시간 따로 풀어줄게. 알겠지? 일찍 다니세요. 알겠습니까? 자, 로그부터 합시다. 로그를 했어? 인강을 배웠거든요. 꼴통. 이따 얘기합시다. 둘이 쉬는 시간 따라와. 자, 상중 로그. 자, 질문 가시죠. 27페이지입니다. 풀어본 친구들 질문 있습니까? 206번. 206번? 아, 206번. 오케이. 206번 가볼게요. 206번입니다. 보시죠. 206번 볼게요. 로그 40을 n 플러스 알파로 적어봐라 라는데, 알파는 0과 1 사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분리시켜 써봐라 이 소리야.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정수인 소수니까. 그죠? 그러면 윤성아, 로그 40의 정수 부분이 얼마야? 0. 0이야? 예? 정수. 네. 로그 40의 정수 부분이 얼마예요? 1? 1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죠? 0에서 1 사이. 0에서 1 사이면 0 아니냐? 아, 그럼 0이. 뭐래? 뭐 진짜. 어? 윤성아, 1이 로그 몇이야? 1이요? 0.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진짜? 1이 로그 몇이야? 영준아, 1의 로그 몇이야? 1 로그 그게 밑이 있는 거. 무슨 소리야? 밑에 숫자가 없으면 10이라니까? 아 10. 로그 10이라니까. 지금 우리 무슨 대화 하는 거지 여기 지금? 아. 나 뒤질라고 진짜. 요 라인 지금 로그 10이죠. 2는요? 로그? 10의 12제곱 100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윤성아, 얘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어? 1과 1과 2 사이에 있잖아. 정수는 얼마야? 1. 1이죠. 1. 그렇습니까? 얘의 정수 부분은 1입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소수 부분은, 윤성아, 소수 부분 어떻게 구해? 로그 40에서 1. 그렇죠. 로그 40에서 1을 빼면 되죠. 요거 쌤 좀 해볼게요. 로그 40에서 1이 아까 뭐라 했어? 로그 10 합치면 로그 40 4 4 40 나누기 10일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4가 알파입니다. 알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를 대입에 처리해라 이 말이죠. 알겠죠? 뭐 10의 알파승만 내가 해줄게요. 10의 알파승은 10의 로그 4잖아. 그죠? 기억나십니까? 10과 4를 바꿀 수 있죠? 그래서 4의 로그 10이니까 얼마다? 1 4다. 알겠습니까? 지금 이 계산 불안한 친구들, 여기는 뭐 이따부터 얘기했지만 공부 안 하면 뭐 모릅니다. 이게 알겠습니까? 뭐 대화가 돼야지. 지금 눈빛을 보니까 뭐 대화도 안 되고 뭐 로우가 뭔지 뭐 제대로 뭐 알지도 못하는 친구들이 몇 앉아 있습니다 지금. 범위인데 뭐?
방금 네. 범위 있었잖아요. 네, 네, 네. 0부터 1까지. 네. 그건 쓸 데가 있었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로그 42. 병주 네가 얘기해봐. 가우스가 얼마야? 이게 얼마냐고? 그거 1이라고 하시죠. 왜 1이야? 그 로그 그 10이랑 100 사이에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체크한 거잖아. 근데 그 여기 위쪽에 이거 A는 정수 0부터 알파 1, 1 이건 안 쓰고. 나 썼잖아. 그거 로그 40을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분리해야 되잖아. 얘를 정수 1이었잖아. 소수 부분이 뭐라고? 로그 40 빼기 1이잖아. 계산하면 로그 4가 나온다고. 알파. 근데 네, 범위는 안 썼죠. 범위가 무슨 말이야? 여기. 아 로그 4가 0과 1 사이야 이거. 0. 얼마예요? 알겠죠? 확인용 범위. 그렇죠. 이 사용되는 범위는 아니고 확인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신규생은 잘 모를 거니까 일단 자 있어봐, 알겠지? 네. 자 그다음요. 상용로고 쪽으로 넘어가면요. 알겠습니다. 이거 213번. 네. 그렇죠. 여러분 저번에 배웠던 상용로고 연산법이 적용되는 문제가 대부분인데 여기 213번이랑 214번이랑 216번은 조금 결이 다른 문제라서 그건 쌤의 풀이가 필요한 문제라 오늘 이제 그 풀이를 하고 이제 우리는 지수로고 함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건 왜 결이 다르냐면 여기서 바로 비교되지만 보통 상용로그의 연산을 진행하려면 212번 같은 질문을 하죠. 로그 5.48이 얘일 때 뭐 로그 A가 얘가 얼마냐? 이러면 정수 모소수 분리해가지고 로그로 바꿔가지고 풀고 뭐 이런 식의 풀을 연습했는데 213번이나 214번이나 216번은 좀 다른 접근이죠. 그죠? 얘는 그냥 연산하는 얘기야, 연산하는. 그럼 해볼게. 로그 2가 0.3빵1빵이고요. 얘는 그냥 준 거야. 알겠죠? 얘를 줬고요. 그 다음에 로그 3은요? 0.477. 0.4771입니다. 그랬을 때 나한테 로그 15분의 16을 구해봐라 그랬어.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봐봐. 로그 15분의 16을 로그 2와 로그 3으로 정리해라 이 말인 거죠. 네. 이해됐습니까? 요건 우리가 앞에 문자로 표현한 게 해본 적이 있어요. 소인수분해하는 얘기입니다. 소인수분해하면 로그 부모는요? 3 곱하기 5분의 2의 4승이죠. 됐어요? 분리 가능하죠? 분리하겠습니다. 로그 2의 4승 로그 2의 4승 마이너스 나누기니까 로그 3 마이너스 로그 5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까? 그죠? 얘 바로 이렇게 올 수 있겠습니까? 그죠? 역시나 우리 또 이 꼴드 친구 눈빛이 불안합니다. 나머지는 뭐 다 잘 대화가 되는 것 같고요. 걔가 같은 거죠. 그러면 이제 로그 2가 얼마인지 알잖아. 네. 대입하면 되고요. 로그 3 얼마인지 알잖아. 네. 대입하면 되고요. 선생님 로그 5는 어떻게 구합니까? 요것 때문에 쌤이 수업을 해준다는 얘기인데 자 팁으로 노트에 있습니다. 자기 노트 쓰는 친구들 적으세요. 로그 5는요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밑이 10인 거잖아, 그치? 네. 로그 5는 로그 2분의 10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맞니? 얘도 5잖아. 이랬어요? 네. 그럼 봐. 분리하면 로그 10 마이너스 로그 2잖아. 그치? 로그 10이 얼마야? 1. 얘는 1 마이너스 로그 2랑 같아요. 이거 은근 자주 쓰이니까 잘 챙겨두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봐봐. 여기 문제에서 로그 2가 0.3빵1이라 나와 있으니까 알겠죠? 로그 5를 구할 수 있어. 로그 5는 뭐라고? 1 마이너스 로그 2야. 그래서 1에서 0.3빵1을 빼면 0. 이거 990 만들게 하면 됩니다. 6, 9, 9가 됩니다. 요거 온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입하시면 답은 나오겠죠. 자, 되겠나요? 소수점 연산이 필요하다. 상용로그에서는 로그 2만 주고 로그 5를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알겠죠? 로그 5는 1 마이너스 로그 2다. 요거를 좀 사용하는 얘기인 거야. 이해되겠죠? 그거만 이용해 주시면 뭐 어려운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220번에 상용로그 표는 약간 그냥 뭐 감으로도 파악할 수는 있는데, 그죠? 저번 쌤이 이거 풀어줬나? 안 했죠? 요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로그 2.33을 왼쪽 라인 하나만 적어줄게. 만약에 로그 2.33을 구해라면 어떻게 보면 돼? 왼쪽이 2.3이랑 위에 있는 3이 만나는 그 지점인 거야.
표는 이렇게 보는 거 알겠죠? 표가 또 교과서에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3과 2.4 만나는 게 0.3674잖아. 그 점 앞에 0이 있는 거야. 0.3674야 라고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 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표를 가지고 얘가 구하라는 거 보여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네, 넘어갈게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활용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지수로그의 일반적인 이야기는 다 끝났습니다. 알겠죠? 이런 식의 이제 여러분들이 그 여기까지 문제를 풀면 어디까지냐? 그 우리 220번까지 지수가 마무리되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지수로그에 대한 문제를 잘 풀고 이거보다도 지수로그 연산이 좀 가벼워야 돼. 알겠죠? 뭔가 그 곱셈공식이래. 그 지수 법칙 쓴다든지 로그 법칙 쓸 때 뭔가 버퍼링 없이 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진행이 가능하면 돼. 어차피 유형에 대한 정리는 뭐 나중에 또 문제를 풀고 뭐 내신대 때 하면 다 되기 때문에 지금의 목적은 지수로그의 연산이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가볍게 이루어만 치면 일단은 성공인 거죠. 알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연산이 잘 되면 이제 여기서 꼭 나오는 두 가지 활용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활용 문제부터 정리 딱 하면 지수로그가 다 끝나는 건데요. 지수로그의 일반적인 개념 얘기는 다 끝났고요. 알겠죠? 거기 이제 활용 유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유형적 풀이 라인을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요건 지울게요. 로그는 1-로그이다라는 겁니다. 자, 지수로그 파트에 이제 활용 문제가 두 가지 측면의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봐봐. 29페이지에 이 쌤이 수학 외적 해결 능력 문제다라고 부르는 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요거 학교 대신에 거의 100% 주제입니다. 알겠죠? 잘 적어. 유형 두 개를 적을 거야. 유형 1. 활용 문제입니다. 활용 문제. 유형 1. 수학 외적 해결 능력 문제. 수학 외적 해결 능력 문제. 시험에 잘 나오는. 어려워 보이는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알겠죠? 근데 어려워 보이는 게 문제예요. 여기 보시면 더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건 뭐냐면 소재가 이래요. 일단 수학 외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뭐 글을 보시면 알겠지만 수학이랑 상관없는 멘트로 문제를 세팅합니다. 뭐 예를 들면 221번 봐봐. 지진의 에너지를 일할 때. 그죠? 그 다음에 지진의 규모는 m 사이에는 이런 관계식이 있다. 야, 이런 건 우리가 수학에서 배우는 거야? 과학에서 배워야 되는 거야? 과학에서 배워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외부 자극의 세기는 생물 문제네. 그죠? 그 밑에 내가면 별의 등급이 지구과학이네. 그죠? 그 다음 뭐 밀폐된 용기에서 증기야 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학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깔고 있는 거야. 알겠죠? 이런 게 수학 해결 문제인데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푸는 건 수학이기 때문에 수학이랑 상관없는 이따의 멘트들은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런 이 문제들의 구성이 어떻게 생겼냐면 모양이 다 이래요. 일단 새로운 용어들을 쓰면서 문자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얘는 당연히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뭐 그런 멘트가 있나 보지. 알겠죠? 그 다음에 처음 보는 공식이 가운데 딱 잘려고 있을 거예요. 처음 보는 공식. 처음 보는 공식이 딱 잘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요. 대입할 데이터 들이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패턴이 다 이래요. 알겠죠? 뭐 이상한 말 막 하고 있고요. 공식을 다 던져주고요. 밑에 이제 뭔가 멘트 날립니다. 뭐 구하라는 메시지 던지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신경 쓸 건 문자 설명 별로 중요하지 않아. 공식 그냥 쳐다보면 되고 여기가 중요하겠죠. 왜 우리 수학 문제 푸는 거니까. 알겠죠? 그러면 문자가 각각 뭘 이야기하는지만 체크하시고, 알겠죠? 대입할 데이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거는 등식 만들기야. 여길 잘 보고 첫 번째 적절한 문자를 잘 지정하시고요. 문자를 지정해야 되는 문제 좀 어려운 문제는 두 번째 등식 만들기입니다. 등식 만들기. 힌트를 줄 거니까 대입하라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요 등식을 잘 비교해서 푸는 게 중요해요. 물론 비교가 연립하는 건데 그냥 단순 산수는 아니고요. 잘 비교해서 봐야 될 거야. 자, 여기 무슨 의미인지는 풀이를 풀면서 선생님이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봐봐. 자, 예를 들면 221번입니다. 되게 가벼워 보이지만 은근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자, 지진의 에너지가, 지진의 규모가 대충 다 맞죠? 이런 문제라는 거 알겠죠? 그죠? 그럼 그 문자 설명은 그냥 한번 체크만 하시고 등식에 집중. 로그 2는 뭐래? 11.8 더하기 1.5m이래요. 그죠? 각 문자가 뭔지는 알아야 돼. 2가 뭐였지? 2가 지진의 규모라고요?
봐봐 여기 에너지래죠. 에너지. 뭐 최악의 경우 쌤 에너지가 뭡니까? 몰라도 돼 그냥. 에너지는 E야. 우리 수학 문제 푸는 거잖아. 과학적 이해 필요 없어요. 알겠죠? 여기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지진의 규모 M이래요. 규모가 뭔데? 몰라. 규모는 M이야. 그거면 됐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돼. 적절한 문자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자 문제 갑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이 등식은 변수가 몇 개 있어? 2개 있죠. E와 M이 만들어지겠죠. 서로 연결해서 그렇죠? 문제 가볼게요. 규모가 5인 스톱 M이 얼마나 얘기야? 5인 그죠? 지진의 에너지는 스톱 M이 5일 때 E가 있을 거 아니야.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뭐라 할 거야? 구해야 돼. 자 산수에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요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뭐라 할 거야? X 좋아. X 할게. 이렇게 지정하라고. 창현이 말처럼 선생님 그냥 이거 5 대입해서 연산해가지고 이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구할 수 있어. 그걸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야. 정리, 등식 만들기를 잘 비교하는 건 정리를 잘하는 거예요. 정리. 산수 들어가는 얘기 아닙니다. 정리를 잘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봐봐. 자 M이 5인 지진의 에너지 모르니까 X를 했어. 알겠죠? 그럼 얘가 이제 이미 봐봐. 얘가 등식 한 개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네. E와 M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등식 한 개. 두 번째 이야기 뭐라 돼 있어? 규모가 4인 이번에 M이 4인 걸 얘기하네. 지진의 에너지에 이를 뭐라 할까? Y 합시다. 알겠죠? 그럼 얘는 등식 2개짜리 문제야. 됐어요? 질문이 뭐죠? X는 Y의 몇 배냐? 이 말이죠. 이해했어요? 결국 나한테 구하는 뭘 구하는 소리야? Y분의 X를 구해라 이 말이죠. 이해됐습니까? 이런 식의 정리를 하라고. 알겠죠? 뭐 하나 줬다고 막 계산대로 풀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 어려운 문제는 아예 못 풉니다. 알겠죠? 여기는 정리 문제입니다. 자 이제 답을 걸어 가볼게. 나는 Y분의 X만 잘 구하면 돼. 가보겠습니다. 자 위에 그 대입 등식 2개 나왔잖아. 대입하세요. 로그 X는 55번이면 11.8 더하기 5면 7.5만 요거네요. 뭐 산수 가능하지만 일단 냅둘게요. 요 문제 틀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얘는요 대입하세요. 로그 Y는 11.8 더하기 얼마야? 6이겠습니다. 됐어요? 나 뭘 구하고 싶은 거지? Y분의 X요. 로그에 진수 자리 들어있어. 두 식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 빼면 되겠네요. 위에서 밑에 식 빼겠습니다. 이런 식의 비교 정리를 잘하는 문제야. 알겠죠? 오케이.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 원래 100%는 없으니까. 알겠죠? 빼볼게. 좌변을 빼면 어떻게 돼? 로그 Y분의 X는 이거 아닙니까? 맞아요? 로그 X 빼기 로그 Y는 Y분의 X니까 나왔잖아. 는 빼면 날라가고 빼면 1.5가 되겠다. 알겠어요? 네. 오케이. Y분의 X 구했네. Y분의 X 얼마인데? 1.5가 2분의 3이죠? 10에 2분의 3제곱.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요거 좀 이쁘게 쓸게요. 여러분 지수가 가분수일 때는요 대분수로 하면 이쁘게 나와. 10에 1 더하기 2분의 1 아니니? 10에 1승 곱하기 10에 2분의 1승 아니니? 10 루트 10이 되겠죠. 정답. 이런 문제입니다. 왜 Y분의 X가 12분의 자 여기까지는 차이가 이해됐니? 네. 요 로그식을 지수식으로 바꾼 거야. 로그 A의 X는 A다 라고 했으면 차이가 지수로 바꾸면 어떻게 돼? X로 A. 지수식으로 바꾸면 로그 A. 지수식으로 바꾸면 자 이 로그식을 지수식으로 바꾸면 윗 지수 진수 아니니? 네. A의 n제곱이 뭐다? X다. 같은 말이죠. 왜요? 노트 확인하세요. 같은 말이죠. 알겠습니까? 이게 다 성실하지 못한 친구들이 익숙함이 없는 거죠 지금. 알겠습니까? 같은 말이야 이게 지금. 창영아 로그 2에 X가 3이래. X 얼마야? 8. 왜 8이야? 2에 3승이 8이라는 얘기요. 2에 3승이 X다. 같은 말이죠. 10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10의 2분의 3제곱이 Y분의 X다. 이 소리죠.
지수로고 변환 빨리 익숙하게 만드세요. 여기 익숙함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계산이잖아. 익숙해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네. 이런 방식의 문제야. 이런 게 이제 그 수학 외적 해결능력 문제의 풀이 방식입니다. 알겠죠? 뭐냐면 이상한 설명들을 할 거야. 뭐 지질의 뭐 규모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아까도 나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을 거야. 알겠죠? 이상한 공식을 줄 거야. 어차피 그건 산수 문제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밑에 대입할 데이터에 집중하세요. 알겠죠? 이 적절한 문자 지정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하시고 잘 대입해서 식을 잘 비교해서 푸는 거야. 산수 막 들이대면 안 됩니다. 이 어려운 문제는 진짜 계산 복잡합니다. 알겠죠? 비교를 잘해야 풀립니다. 자, 한 개 더 보여드릴게요. 한 개 더. 네. 근데 음. 저런 식에서 네. 그냥 변수가 없는 항은 시작부터 질고 시작해도 돼요. 변수가 없는 항은 무슨 말이야? 예를 들면 11.8이나 21번에 11.8이나 막 223번에 C나 아 221번을 풀 때 11.8을 무시하고 그냥 로그 있는 1.5m이다 놓고 풀겠다는 거야? 그렇게 시작해도 돼요. 아 당연히 안 되죠. 안 돼요? 미친놈 아니야. 말도 아니 이 문제에서만 가능한 환경을 가지고 일반론을 펼치면 어떡해? 다른 문제 이렇게 안 풀릴 텐데 나중에 풀릴 텐데. 아, 네. 너 지금 이 문제에서는 뺐으니까 이게 어차피 필요가 없네라는 생각을 한 거잖아. 그죠? 아니야? 그냥 배수 물어봐가지고 배수으로도 안 되지 무슨 소리야. 전혀 상관없는 네, 얘기지. 그래요? 문제가 바뀌면 완전 틀이 바뀌는데 무슨 소리야. 예. 당연히 무시하면 안 되죠. 뭔 소리야. 말도 안 돼. 식을 네 맘대로 바꾸면 어떡해. 얘가 준식대로 풀어야지. 자 가보겠습니다. 자 한 개 더 볼게요. 아무래도 제일 끝에 문제가 어려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226번을 가보겠습니다. 아 문제도 많죠. 수학에서 해결능력 문제는요. 복잡해 보이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쉬운 문제입니다. 알겠죠? 대신 정신을 또렷이 차리고 알겠죠? 이 흔들리면 안 돼. 가보겠습니다. 또 뭐 냄새 나죠? 그런 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공식에 집중해. Q는 K 곱하기 이게 실제로 모의고사 기출입니다. 봐봐. T분의 V 문제 올라가는 로그 CT 마이너스 0.03 뭐 거기서 쓰는 거야 쓰는 그냥. 그 다음에 C0 마이너스 0.03 이런 게 있대요. 자 일단 문자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문자 위에 자세히 읽을 필요가 없어. 그냥 공식 딱 보고 문자가 뭐지? 체크 빨리 해. 얘가 지금 실외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0.03%일 때 이건 필요 없는 말이고요. 쭉 봐서 초기 이산화탄소 농도는 C0 맞습니까? 그죠? 봐봐. 실외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0.03%일 때 실내 공간에서 공기 중에 초기 이산화탄소 농도가 C0 스톱. C0는 뭐라고? 이산화탄소 농도. 초기 이산화탄소 농도. 그죠? 선생님 저는 이산화탄소가 뭔지 모릅니다. 아, 몰라도 돼. 그냥 초기 농도래 그냥 쉽게 말하면 알겠습니까? 그리고요. T 시간 뒤 스톱. T는 뭐야? 시간. 그지? 이 버전치고 되게 어려운 문제는 잘 봐. 그 다음에 CT는 T 시간 뒤에 농도. 그죠? 이렇게 쓰자. 나중 농도 이렇게 쓰. 나중 농도. 얘는 초기 농도. 나중 농도 이 정도면 되겠죠? T시간 흘렀고 됐습니까? 뭐 상황화 대충 이해되죠? 오케이. 그리고요 환기량. 환기량 알았어. 환기량 알겠습니다. 환기량 뭔지 몰라? 됐어. 자 그랬을 때 자 단 K는 미치세요. 양의 상수이고 V는 실내 공간의 부피이다. 이거는 상수라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양의 상수도 그렇고 실내 공간의 부피라는 건 고정돼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이 말은 거기다가 문제 써나 신경 쓰지 마라 이 소리야. 변수가 아니란 얘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냥 이 봐봐. 이 상수 같은 개념은요. 이런 수학 입장에서 상수는 어떻게 풀리냐면은 쌤의 경험을 얘기해 줄게. 나는 문제 많이 풀어왔으니까. 상수는 내가 대입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변수가 아니니까 어떤 역할을 하냐. 대입을 하다 보면 쌤 K가 2가 되는데요 라고 값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알겠죠? 또는 대입을 하다 보면 K 값은 모르지만 얘가 구하라는 건 답이 나와 그냥. 보통 그런 식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상수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 알겠죠? 우리가 신경 쓰는 건 얘가 지정한 나중 농도, 시간, 초기 농도 이런 건 알아야 되겠죠. 알겠죠? 근데 K나 V나 이런 건 별 필요 없을 겁니다. 알겠죠? Q는 알아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런 식입니다. 상수는 좀 무시하고 접근해라 라는 겁니다. 알겠죠? 가볼게요. 자 밑에를 잘 읽어야 돼. 자 이제 가볼게요. 실외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0.03이고 스톱 데이터가 나왔잖아. 자 이 0.03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산화탄소 농도. 실외 공기 중. C
우리가 지금 신경 쓸 문자가 뭐야? Q, T, C0, CT잖아. 이 중에 얘가 말하는 실외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0.03 이거는 뭐 그 우리가 구하는 양이 아니구나 사실 그렇죠? 거기 그러니까 0.03 이거 옆에 있겠지 그렇죠? 요거는 패스하면 되겠네요. 환기량이 일정할 때 스톱. Q는 뭐래요? 일정하대요. 일정하다는 거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Q. Q라 해도 돼. 아니면 A라 해도 되고 알겠습니까? Q는 계속 Q인 거야 쉽게 말하면 안 변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갑시다. 초기 이산화탄소 농도가 0.83인 스톱 뭐가 0.83? C0가 0.84 이 말 아니야? 그죠? 그리고 뭐래요? 빈 교실에 환기를 시작한 후 1시간 뒤 스톱 T가 얼마? 1일 때 그죠? 뭐래요? 농도를 측정할 때 0.43 그 말은 무슨 말이야? CT가 물론 1이겠지만 0.44 됐어요? 일단 여기서 등식한 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정보 다 나왔잖아. C0, CT, 1, Q, 1점 다 나왔잖아. 됐어요? 힌트 한 개 더 읽을게요. 환기를 시작한 후 T시간 뒤에 이산 농도가 0.08이 되었다. T를 구해라. 두 번째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두 번째 문제가 뭔데? 봐봐. Q는 일정하니까 그대로 Q일 거 아니야. 맞아요? C0는 바뀌겠니? 안 바뀌겠니? 안 바뀌겠지. 왜? 처음 농도니까. T가 얼마라고? T가 T라고. 내가 T라 했잖아. T시간 후. 그때 CT가 얼마라고? 0.08이라고. 이렇게 두 문장을 준 거죠. 이해됐어요? 복잡해 보이지만 내가 해야 될 데이터에만 집중하면 별거 없어요. 알겠죠? 얘 또한 두 문장을 비교해서 뭘 구해라? T를 구해라 이 말인 거죠. 성공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정리한 두 문장 이렇게 정리를 잘해야 돼. 알겠죠? 막 들이대서 푸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선생님 말을 잘 안 지킨 친구들 보자마자 시계에다 때려 넣어가지고 산수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 문제 아니라고. 알겠죠? 이 풀이 전략이 잘 잡혀야 돼. 자 대입할게요. 대입 잘 해놔. 자 Q는 Q죠. 창의가 Q로 하라고 했으니까 K 곱하기 T분의 V 로그 대입할게요. 0.83 빼기 0.03이니까 0.8 그지? 됐어요? 0.43 빼기 T가 1이잖아. T는 1입니다. V만 넣겠네요. 1 쓸까 그냥? T는 1입니다. 얘는요 0.43이니까 0.4 이랬어요? 좀 이쁘게 정리하자. Q는 KV 로그 2네. 여기까지 되겠어? 됐어? 밑에 거 대입. 자, Q는 같은 Q죠. K 곱하기 T분의 V입니다. T를 모르니까 그렇죠? 로그 얼마야? 0.8은 그대로고 밑에는요. 0.08 빼기 0.03 0.05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대입하는 거야. 또 이쁘게 정리해 봅시다. Q는 T분의 KV 로그 이거 얼마냐? 0.05분의 0.08은요. 0.8은 5분의 80이잖아. 16. 됐습니까? 그죠? 좀 더 이쁘게 정리할까? 16은 2에 예제곱. 됐어요? 나 뭘 구해야 되지? T 구하는 거 아니야? 대입해도 되고 나눠도 되고. 알겠습니까? 대입할게. 같은 Q니까. 대입하면 얘는 4 곱하기 T분의 KV 로그 2는 그죠? Q잖아. KV 로그 2랑 같아야 되지. 되겠습니까? 약분 T는 4개. 그 이런 문제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복잡해 보이지만 알겠죠? 대입할 데이터만 잘 정리하고 식을 잘 비교하시면 알겠죠? 나옵니다. 산수를 파고들면 안 돼. 그런 문제도 어려워져. 알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수학 외적 해결 능력 문제 풀이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 잘 정리하시고 이 얘가 말하는 어려운 메트드에 편곡되지 마시고 알겠죠? 수학적 데이터만 집중해서 등식만 잘 만들어라. 이런 얘기인 거죠. 자, 되겠습니까? 막상 풀어보시면 어렵지 않은데 급하게 풀면 안 돼. 여기 특히 성격 급한 친구들 하지마. 알겠지? 틀려. 알겠죠? 빨리 풀면 안 돼. 천천히 해야 돼. 복잡하니까. 자, 두 번째 이제 활용 문제 보여드릴게요. 둘 다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두 문제 낸단 말이야. 수학 외적 하나 내고요.
같은 행위 반복하면 된단 말이야. 자, 보세요. 같은 행위 반복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둘 다 풀이 틀이 다 있어요. 풀이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지켜주면 돼. 쌤이 선을 잘 잡아드릴 테니까 그것만 잘 지켜서 연습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유형은 쌤이 이름을 그렇게 달았는데 두 번째 유형은 유형 2. 쌤이 같은 행위 반복 문제다라고 부릅니다. 같은 행위 반복. 이거 무슨 말이냐면 멘트들이 이래. 봐봐. 227번 문제 좀 볼게요. 아까 문제 완전 달라. 아까 문제는 이상한 공식이 있어야 돼. 그잖아. 그걸 대입을 하지. 접근이 달라야 돼. 이번 문제 봐봐요. 227번. 어느 산유교회는 이쯤 하실게요. 매년 일정한 비율로 증가. 그죠? 매년 일정한 비율로 증가. 이런 멘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밑에 봐봐. 228 마찬가지 얘기죠? 229 볼게요. 228은 너무 멘트 똑같으니까 229 봐봐. 일정한 온도에서 어느 세균을 배양하려면 뭐 수화 벡터처럼 느껴지지만 10분마다 그 수가 2배로 증가. 밑줄. 10분마다 2배가 돼 라는 거지. 이해되겠어요? 네. 오케이? 이런 툴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문제 봐봐요. 빛이 어떤 유리 한 장을 통과할 때마다 밝기가 19%씩 감소. 됐어요? 네. 한 번 지날 때마다 19% 감소해 라는 얘기잖아. 자, 무슨 라인인지 알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이야. 이 같은 반복은 이렇게 합니다. 봐봐. 뭐뭐씩 한 번 지날 때마다 얼마의 변화율을 갖는다. 보통 이제 이런 멘트를 씁니다. 알겠죠? 얼마씩 한 번 지날 때마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거기 왜 229번처럼 기준이 10분일 수도 있고 3시간일 수도 있고 뭐 일주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 기준값은 항상 뭐 한 번은 아닐 거기 때문에 얘가 정해주는 기간이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게 없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혹은 요런 멘트 뭐 매년 또는 뭐 매번 뭐 이런 거잖아. 뭐 이런 식 그죠? 매번 알겠습니까? 얼마 몇 배 이런 식의 표현을 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봐봐. 야 1일 지날 때마다 세균이 1일 지날 때마다 세균이 2배로 증가한다. 그럼 봐. 내가 오늘 만약에 오늘 그 이 세균의 양이 오늘 양이 A라 치면요. 하루가 지나면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지? 2회가 되겠죠. 2일이 지나면요? 4일. 얘 2배 될 거예요. 4일 2의 제곱 A가 되겠죠. 3일이 지나면요? 2의 세제곱 A 이렇게 거듭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면 n번 지나면 n일 지나면요 2의 n제곱 곱하기 A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런 툴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예, 거기 변화는 퍼센트로 많이 나오는데 자 봐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거냐? 이렇게 할 거예요. 봐봐. 얼마씩 한 번 지나면 곱하기 네모를 한다 나올 거란 말이야.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얼마씩 n번 지나면 어떻게 돼? 원래 양이 곱하기 네모에 n 제곱을 하면 되겠죠. 알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n번 지난 후의 식을 n번 후의 식을 이용할 겁니다. 식을 사용해라. 이렇게 쌤 코멘트를 달아드릴게요. 풀이 전략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한 번 지날 때마다 얼마씩 변할 거야. n번 지나면 이만큼 변하겠지? 라는 걸로 푸는 거야 문제를. 알겠죠? 이 어제 방정식 같은 문제일 거니까. 체크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할 건데 이걸 다루려면 우리가 퍼센트의 상식이 좀 필요해서 예시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자 10%가 증가했어요. 그럼 원래 양에 얼마를 곱해야 되는 거죠? 내가 돈이 A1이 있어. 10% 증가했어. 그럼 내 돈은 A 곱하기 얼마가 된 거지? 10. 10분 아, 내 돈이 10배가 됩니까? 아니요. 10%가 증가하면 곱하기 10이에요? 미친놈 아니냐고. 10분에 10분의 1을 곱해요? 2.
아, 2배가 돼요? 아, 내 돈이 10% 증가하면 아. 곱하기 2하면 됩니까? 1. 0.1? 곱하기 A의 1. 자, 이거는 생각 좀 하고 대답할 수 없겠니? A. 1.1 1.1? 1.15 곱해야죠. 왜요? 원래에다가 이게 됩니까? 1이 100 아니에요? 자기가 너는 뭘 곱하고 싶니? 그것도 얘기해봐라. 네, 거기에 대응해줄게. A분의 10. 이번 식이 뭐야 도대체? 어? 아, 여러분 봐봐,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 봐봐, 이 10%가 100분이니까 그죠? 이걸 비율로 얘기하면 100분의 10인 건 아시죠? 그죠? 예를 들면 내가 돈이 그래요, 뭐 1,000원 있어, 2,000원 있어. 내 돈의 10% 얼마야? 200원. 200원이죠. 어떻게 보여? 2,000 2,000 곱하기 100. 어. 10% 곱하면 되는데 10% 곱하는 것 자체가 비율을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10%를 비율로 환산하면 100분의 10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알겠습니까? 그럼 봐. 내 돈이 10%가 증가했어. 그러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돈이 100%인 거잖아. 그럼 내 돈이 얼마가 된 거야? 110%된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돼. 알겠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110%가 되는 거야. 요건 이해해야 돼. 이걸 쓰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해하셔서, 아 그러면 내가 가진 돈에 얼마 곱하면 돼? 100분의 110 1.1을 곱하면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반대로 봐봐. 반대로 5% 감소했어. 그러면 원래 돈에 곱하기 얼마 해야 돼? 20분의 19. 95%? 10분의 19 밖에 잠깐만 있어. 뭐라고? 소수로. 9.5. 0.95 곱하면 되겠죠. 응? 생각을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원래 가진 게 100%인데 5% 날라갔으니까 네. 95%가 된 거야, 내 돈이. 이해돼요? 네. 그러면 곱하기 0.95로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정말 가끔 이런 경우가 나와요. A%가 증가했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00분의 100 더하기 100 더하기 맞습니다. 100 더하기 A%가 된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곱할 때 어떻게 해야 돼? 100분의 1이니까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A를 곱해주긴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문자는 좀 짱이 나긴 해. 알겠죠? 근데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알겠습니까? 이런 퍼센트 계산이 가능해야 이 같은 행위 반복 문제가 수월하게 뚫립니다. 아시겠죠? 저거는 상식을 잘 기억해 두시고. 알겠죠? 저 퍼센트 계산은 어차피 앞으로 계속 필요하니까. 알겠죠? 자, 문제 적용 해볼게요. 봐봐. 자, 이런 식입니다. 가볼게요. 일단은 아예 퍼센트 문제 먼저 풀게요. 여기 어디냐면 230번입니다. 자, 보세요. 230번입니다. 아, 이거 좀 어렵겠구나. 잠깐만. 처음 문제는 어려워 보이고요. 아하. 네. 아하. 여기가 있다. 229번 갈게. 229번. 얘는 너무 쉽다 근데. 229번 보시죠. 자, 일정한 온도에서 어느 세균을 배양하면 10분마다 그 수가 2배로 증가한대요. 그죠? 같은 의 반복이죠. 어떻게 선택하면 돼? 10분씩 한 번 지나면 곱하기 얼마 하라고? 곱하기 2 하라고. 그죠? 그러면 10분씩 n번 지나면 곱하기 얼마 하면 돼? 2n. 그렇죠. 2n 제곱. 난 선생님 말을 이렇게 정리하는 얘기야. 알겠죠? 그럼 풀면 되겠네. 자, 문제 보시죠. 뭐래죠? 세균 10마리를 일정한 온도에 배양하면 3시간 후에는 10의 K승 마리가 된다. K를 구해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봅시다. 자, 10마리가 시작이에요. 그죠? 3시간이 지났어. 그러면 난 얼마를 곱해야 돼? 180. 180을 곱합니까? 여러분 10분씩 몇 번 지난 거야? 18번. 3시간이면 18번 지난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네. 3시간이라는 건 그잖아. 나는 기준이 10분이니까 결국 이 짓을 몇 번 했다 소리야? 18번 했다 이 말이죠. 결국 내가 뭘 잡은 거야? 10 곱하기 2에 18승을 구하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얘를 구하는데 얘가 뭐래? 10의 K승 마리가 됐다. K를 구해라 이 말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K를 구하러 줬는데 식은 우리가 풀 수 있는 식이 아니죠. 그래 뭐가 나와 있어? 단 뭐가 나와 있어? 로이. 그렇지. 로그 2가 0.3임을 이용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 K를 구할 때 뭘 이용하는 소리야? 로그를 이용하는 얘기죠. 상황 됐습니까? 오케이? 상황 상황 이해되니? 너 이거 풀 수 있어? 로그를 안 쓰고? 못 풀죠. 그러니까 로그를 이용해서 K를 구해라 이 말인 거죠. 알겠습니까? 일단 같은 행위 반복해서 만드는 식은 이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진행은 로그 산수니까. 알겠죠? 자, 로그를 어떻게 이용하는 소리냐 거 봐. K를 내리려면 양변의 로그를 취하면 돼. 이렇게. 알겠어요? 취해볼게. 봐봐. 얘랑 얘가 같으면 로그 얘랑 같을 거 아니야. 이해겠죠? 정리할게요. 요거 분리합시다. 어떻게 돼? 로그 10 1 더하기 로그 2에 18제곱 뭐니? 그죠? 로그 10의 K승은 뭐지 이거? K잖아. 답 나왔네. 그쵸? 이해됐습니까? 얘랑 얘가 같으니까 로그를 이용하잖아. 내가 둘 다 로그로 씌워버렸어 이렇게. 그래서 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K가 얘다라고 나왔네요. 로그 2가 얼마인데? 0.3이니까 대입하시면 정답이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이런 로그 계산이 좀 필요하겠죠. 한 개만 더 풀고 쉬는 시간 가집시다. 227번입니다. 상황이 됐습니까? 네, 로그 산수 좀 돼야지 편하게 풀립니다. 10만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알겠죠? 연산 좀 헷갈릴 수 있다는 거네요. 자, 그 다음 보시죠. 227번입니다. 봐봐. 어느 산유국에서 매년 일정한 비율로 산유량을 증가시켜 스톱 밑주셨죠? 거기 위에 띄게 적어주세요. 1년 지날 때마다 곱하기 얼마를 확인할 거 아니야. 근데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니까 문자 썼는데 이렇게. 그럼 1년 지날 때마다 R 배가 된다. 보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랬을 때, 자, 20년 후에 산유량이 올해의 산유량의 2배가 된대요. 자, 이거 정리할게요. 봐봐. 우리가 올해의 산유량 알아 몰라? 일단 A라 쓸게요. 알겠죠? 네. 그럼 봐봐. 올해가 A야. 20년이 지났어. 어떻게 되겠어? 21. A 곱하기 R에 20제곱이 되겠죠. 요거 이해되겠습니까? 1년 지날 때마다 R가 되는 거니까 20년 지나면 R에 20수 곱해야 될 거 아니야. 거듭적으로 가야지. 같은 행위 반복이니까. 그죠? 얘는 A 몇 배다? 2배다 이 말인 거죠. 이해됐어요? 네. 다시 합니다. 매년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대. 그래서 내가 그 비율을 모르니까 R로 잡았어. 알겠죠? 그러면 1년 지날 때마다 곱하기 R을 하는 소리잖아. 20년이 지나면 R을 20번 곱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되겠죠. 그죠? 그게 올해 산유量 2배다. 얘라는 거지. 자, 되겠습니까? 오케이? 얘네 만족하는 R을 구해라 이 말인 거죠. 이해됐나요? 네. 또 마찬가지야. A는 약분하면 되고요. R의 20승이 2가 되는 R 값을 구해라 라는 거죠. 그죠? 근데 뭘 이용해서 구하라고? 로그. 로그를 이용해서. 그럼 또 어떻게 하면 돼? 양변에 로그를 바꾸면 되겠죠. 그죠? 양변 로그를 취하면 로그 R의 20승은 이게 됩니까? 네. 로그 2랑 같겠죠? 네. 산수해 볼게요. 내리면 20 곱하기 로그 R은 얼마야? 로그 2지. 그죠? 로그 2 나와 있을 거 아니야. 얼마래? 0.3이래. 0.3이래. 그러면은 잠깐만. 20 로그 R이 0.3 20을 나누겠습니다. 로그 R은 얼마 되니? 20분의 0.3. 여러분 로그 하려면 분수보다 소수로 가야 돼. 분모 문제 5 곱할게요. 100분의 1.5. 여기서 2개 가야지. 0.015. 이해되겠습니까? 그죠? 로그 R이 0.015야. R이 얼마나 얘기야? 1.0. 나와 있잖아. 1.035라고 나와 있죠. 이해됐습니까? 네. 아, 그러면 무슨 상황이냐? 1년 지날 때마다 곱하기 얼마 있다고? 1.035를 했다는 거죠. 그쵸? 이렇게 곱했다라는 건 매년 몇 퍼센트 증가했다는 얘기죠? 35%. 35%가 증가하면 서영아 몇 퍼센트가 되는 거야? 135% 되는 거고 곱하기 얼마 해야 돼? 1.35를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아닌데? 3.5. 그렇죠. 3.5% 증가했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자, 정민 좀 헷갈리는 거 봐봐. 정민아 봐봐. 요 라인 이해 R이 나오면 이해됐어? R이 얘잖아, 그렇죠? 그러면 매년 곱하기 1.035를 하면 돼라는 걸로 답은 구했어. 근데 얘가 질문하는 게 매년 몇 프로 증가했다는 얘기냐라는 질문인 거니까, 그렇죠? 그걸 확인하려면 봐봐. 3.5% 증가해야지 이걸 곱하는 거야. 왜냐면 생각해봐. 3.5% 증가했다 치면 103.5%가 되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정리 이해되냐? 이 말이잖아. 그거는 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누기 100. 1.035로 곱하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 숫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내야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3.5% 증가하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까? 봐봐, 이게 식만 들이긴 쉬운데, 그죠? 로그 연산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엉키는 거야, 알겠죠? 답이 안 보여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쳤다가 오늘 이제 지수로그 함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리는 거 질문하세요. 자, 지수로그의 연산은 이 정도로 하고 오늘 배운 이 두 가지 활용 문제도 한번 연습을 좀 해보세요. 자, 안 되는 건 다음 시간에 풀면서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제 우리 교재 2단원인 지수로그 함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수와 로그를 산수를 좀 할 수 있으니까 함수로 정리를 해보시죠. 지수로그 함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장 꺼내시고요. 내가 이제 여러분 대충 필기장은 나도 주지 않았죠. 자기는 언제 필기 잘하게. 한번 소원 받았네. 이거 봐봐요. 자, 큰 2단원입니다. 지수로그 함수입니다. 지수로그 함수. 여러분 우리가 뭐 함수를 이제 공통수학 2 마지막에 좀 배워왔는데, 그죠? 함수가 나오면 당연히 뭘 해야 되지? 유리무리 함수에서 우리가 제일 좀 뭐 배웠어? 정근선. 뭐 좀 그래프 그리기를 했죠,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 그래프인데 이게 이 지수로그 함수도 그래프가 있고요. 그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 함수에 대한 이야기 많이 정리할 건데, 요게 이제 보통 교과서 순서는 그래요. 그래프를 먼저 알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래프에 대한 이동도 하고, 알겠죠? 근데 역함수 관계도 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지수로그 방정식이나 부등식 같은 식으로 푸는 문제 정리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함수 그래프 쪽을 많이 어려워하다 보니까 쌤이 이제 이 교과서 순서대로 가르치다 보면 그래프부터 먼저 나오니까 이해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막상 문제를 유형을 정리하면, 쌤이 유형을 정리하는 사람이니까 정리하면요, 그래프가 필요한 문제가 3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실 그림 그릴 일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문제가 다 연산 문제야, 이것도. 알겠죠? 그래서 쌤이 이걸 정리 드릴 때는 이 식 관련된 정리를 먼저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로그 함수로는 배우지만 지수로그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배우는 게 아니라 지수로그 함수에 연결되어 있는 이제 연산하는 문제들 위주로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크게 어떻게 분류할 거냐면, 크게 1번. 오늘은 식 관련된 이야기를 배우거든. 잠깐만요. 이 함수 모양을 잡아놔야지. y는 ax, y는 로그 ax. 이게 이제 지수함수, 로그 함수인데요. 얘를 정리할 때 쌤은 먼저 할 일은 첫 번째 식 관련된 이야기부터 다 정리한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지수로그 함수를 들어가지만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배우는 게 아니라, 알겠죠? 거기에 결합되어 있는 식으로 푸는 문제들부터 정리를 다 하자라는 거야. 알겠죠? 근데 우리가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는 모양이 어떠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런 건 지수 함수. 알겠죠? 왜냐면 봐봐, 이게 이런 식이에요. 이 식의 모양은 쌤 유리무리 함수도 알려드렸는데, 뭐 2의 x승 이런 걸 우리가 지수식이라고 부릅니다. 그쵸? 얘가 만약에 얘는 뭐 2의 x제곱 마이너스 3x 이런 문제 나오긴 하거든요. 이렇게 만들면 이건 지수 방정식. 여기 부등호했어? 지수 부등식. 여기에 y라 붙였어? 지수 함수. 뭐 이렇게 명칭이 이루어지는 거죠. 알겠죠? 지수 함수는 이런 거 얘기해요. 이런 꼴. 알겠습니까? 얘는 뭐겠어? 로그 함수. 얘가 없이 뭐 는 3이 로그 방정식. 3번 잡고 나왔다 로그 부등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yx는 로그 함수. 자, 얘 둘은 쌤 무슨 관계로 했죠? 예전에 이미 로그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얘 둘은 무슨 관계인 것 같아요? 역함수. 아, 그렇죠. 역함수 관계. 이건 뭐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뭐 그래프 배우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많이 드러나라. 이 미치 같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역함수 관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요.
y는 a의 x승의 역함수를 구해봐 라고 했어. 역함수 어떻게 구하죠? Y는 X. 아니 너는 아니, 질문을 하면 어떻게 이렇게 단 1초의 텀도 없이 바로 대답을 하는데 그렇게 다 맞지 않는 대답을 던지시면 어? 아 맞지 않아요? 생각을 하라고. 알겠죠? 역함수를 어떻게 구하냐고. 그렇죠? x, y를 바꾸면 되죠. 자, 역함수 구해볼게요. x는 a의 y승이다. 아. 이게 역함수죠. 알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함수는 어떻게 써? y는 하고 정리해야 될 거죠. 그렇죠? 네. 이걸 y는 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로그를 만든 거야. 쉽게 말하겠죠? 우리 로그 배웠으니까 정리해볼까? y는 뭔데? y는 로그 AX. 그렇죠. ax 커버. 이 역함수 맞네. 알겠습니까? 둘은 역함수 관계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이런 함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식 관련된 문제를 풀 건데요. 쌤이 식 관련된 문제를 유형을 정리하면요, 요 놈을 크게 두 가지 틀로 분리해 드립니다. 그 틀이 뭐냐면 첫 번째 비교형 문제라는 게 있어요. 비교형.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함수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a의 fx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라. 라는 함수 문제거나 또는 a의 fx과 a의 gx으로 구분돼서요. 여기서 비교하고 있는 거야. 얘 같다 하고 그냥 크다 작다 이런 거. 얘는 방분우식의 모양. 얘는 함수의 모양인데 알겠죠? 비교형 문제는 뭐냐면 말 그대로 식이 복잡한 게 아니라 하나의 형태가 딱 있는 거야 그냥. 알겠죠? 거기에서 이제 뭐 최대 최소를 구한다든지 방정식을 낸다든지 분우식을 낸다든지 알겠습니까? 이런 형태의 꼴을 얘기하는 거고요. 로그 함수에서는 이렇습니다. 로그 함수는 봐봐. 로그 함수는 로그 a의 잠깐만 공간을 좀 잘 필기가 잘 되도록 정리하기 위해서 옆으로 정리할게요. 자, 로그 함수에서는 모양이 이래요. 로그 a의 fx라는 모양을 줄 겁니다. 얘의 최대 또는 최소를 구해봐 라는 질문. 아직 문제를 풀어드리지 않은 채 모양만 설명 중인 거죠. 이제 문제랑 매칭해보면 되겠지. 또는 이런 문제 됩니다. 로그 a의 fx와 로그 a의 gx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형태인 거예요. 하나의 로로 딱딱 정리되는 거죠. 그래서 이 fx, gx를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는이 있으면 방정식, 부등호가 있으면 분호식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런 꼴의 문제는 쌤이 비교형이다 라고 정리를 딱 해드릴 건데 알겠죠? 이런 비교형 문제의 풀이 포인트는 뭐냐면 요겁니다. 비교형 풀이 포인트는 자 밑의 크기 있는데 밑이 1보다 클 때와 1보다 작을 때로 구분해서 줘야 돼요. 자 우리가 로그를 배울 때 밑조건 기억나시죠? 밑조건이 뭐였지? 0보다 커야 되고요. 밑은 1이 아니라. 그렇죠. 1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지수함수에서 나왔다 했는데 알겠죠? 우리가 이 지수함수의 문제를 정리할 때는요. 밑의 크기를 저렇게 두 개로 분리해서 봐야 돼. 자, 왜 그러냐면 이런 식이에요. 봐봐. 자, 비교형 문제에서 밑이 되게 중요한데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가 왜 중요하냐면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지수함수 하나 만들어 볼게요. y는 2의 x승입니다. 선생님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를 하나 만들었어. 알겠죠? 자, 얘의 성질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x와 여기 y인데 x에 만약에 1을 이렇게 하자. 표로 하면 x에 1을 대입하면 y 얼마야? 2. x에 1을 대입하면 4. 3을 대입하면 8. 아,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죠. 그러겠죠? 1보다 큰 놈을 많이 곱할수록 숫자가 커질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1보다 작은 놈은 어떻게 했어? 크기가 반대로 갑니다. x를 넣으면 얼마야? y는 2분의 2를 넣으면요? 4분의 1. 더 작아지지 않습니까? 3을 넣으면요? 8분의 1. 작아지죠. 왜? 1보다 작은 놈을 더 많이 곱했으니까 작아지겠죠. 증감이 반대인 거야. 근데 로그도 마찬가지예요. 로그 해볼까? y는 로그 2의 x를 해볼게요. 자, xy. 얘는 밑이 1보다 큰 놈입니다. x에 2를 넣으면요? 얼마야? 로그 2의 2가 얼마야? 1. x에 4를 넣으면 x를 큰 걸 넣었어. 로그의 4는 얼마야? 2죠. 그죠? 8을 넣으면요? 3이죠. 뭐 되게 적은 양의 증가량을 띠긴 하지만 같이 증가하죠. 알겠어요? 근데 자, y는 밑이 1보다 작은 놈을 해볼게요. 이 함수에서 xy 비교해봅시다. 여러분 산수하기 편하게 해드리려면
아니다. 그냥 써보자. x가 2를 넣으면 y 얼마야? 써도 되겠어? 1 마이너스 1이죠. 그죠? 로그 2분의 1의 2는 뭐 이제 연산 씁시다. 2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빼면 마이너스 1이 되었습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 x에 4를 넣으면요. 여기 4는 어떻게 돼? 로그 2분의 1의 4잖아. 그쵸? 요거 2의 마이너스 1승, 요거 2의 2승이죠. 빼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산소가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심합시다. x가 증가하면 y는 어떻게 돼? 감소하죠. 그죠? 자, 둘 다 성질이 똑같죠? 무슨 말이야? 지수함수든 로그함수든 간에 미치보다 크면, 그죠? 요 fx 얘가 증가하면, 그죠? 플러스가 그냥 이렇게 쓸게요. x가 증가하면 이렇게 씁시다. y는요? 같이 증가합니다. 이래서 부등호 방향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따 보여드릴게요. 부등호 방향 변화 없음. 근데 밑이 1보 작으면 지수가 증가하면 y는 어떻게 돼? 감소하는 거야. y는 감소. 이해되겠어? 증감이 반대인 거야. 그러면 부등호 방향도 바뀌어야 돼요. 방향 변화가 생깁니다. 이게 비교 형태의 메인이야.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보여드릴게. 봐봐.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 y는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야. y는 개념 문제로 하나 2에 2x 플러스 1이라는 지수함수가 있습니다. x의 범위는요 1부터 3까지라고 얘기해 볼게요. 알겠죠? 비교형 문제가 단순해. 얘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봐를 나온 거야. 오케이? 생각해봐. 밑이 1보다 커져. 그죠? 그러면 지수가 클수록 최대고 지수가 작을수록 최소겠죠? 이거 뭐 단순한 1차식이니까 얘가 제일 크려면 x가 얼마면 돼? 3 대입한 게 최대고 1 대입한 게 최소겠죠? 이런 얘기 하는 거 알겠죠? 물론 이제 실전 문제는 1차식이 나오진 않겠지만 알겠죠? 그럼 반대로 봐봐. 얘가 2분의 1이야. 그럼 밑이 1보 작죠? 그러면 얘가 클수록 얘는 작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겠어? 1일 때 최대겠지. 얘가 작은 게 최대일 거 아니야. 그 다음 최소는요 x가 3일 때 최대겠지.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리고 부등호 방향의 변화가 있다 없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자 이번에 2의 x승과 2의 y승을 내가 크기를 비교해 봤는데 얘가 크더란 말이야. 그러면 x, y는 누가 컸을까? Y y가 크겠죠. 부등호 바뀔 일이 없어. 즉 같은 밑을 갖는 지우식에서 얘를 뗄 때 부등호가 안 바뀌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번 로그를 얘기할게. 로그 2분의 1에 x가 있고요. 로그 2분의 1에 y가 있습니다. 얘 둘을 비교했더니 얘가 크대요. 그러면 x, y는 누가 컸을까? X x가 크다는 얘기야. 왜? 밑이 1보다 작으면 대소환경 바뀌어야지. 알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요것만 이해하면 이제 요 식라인 첫 번째 비교형은 개념은 끝. 알겠죠? 자, 쌤이 이제 문제를 풀어드리고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할 건데, 자, 쌤이 보여드린 문제는 어차피 세 가지 유형입니다. 봐봐. 세 가지 유형이 뭐야? 첫 번째, 함수의 최대 최소. 두 번째, 지수 방정식. 세 번째, 지수 부등식. 요 세 가지 측면인 거야. 로그로 넘어왔어?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알겠습니까? 그렇게 세 가지 유형들을 풀어내보는 거죠. 비교형 문제 카테고리 안에서. 알겠습니까? 출제된 형태의 문제는 그렇게 세 가지니까 한번 선생님 차근차근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234번입니다. 보시죠. 자, 지수함수의 최대치로 가볼게요. 쌤 풀이 순서가 봐봐.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지. 알겠죠? 들어가 보시죠. 자, 234번을 보세요. 2, 3, 4입니다. y는 3에 x-1 곱하기 2에 마이너스 2x인데 마이너스 1부터 x가 1 사이에 있을 때 최대와 최소를 구해라 이 말이야.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게 비교형입니다. 정리가 가능하거든. 정리 좀 할게요. 식은 너무 더럽게 썼어야죠. 정리 보시죠. y는 잘 봐.
3의 마이너스 1승 앞에 빼자. 3분의 1 곱하기 3의 x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승. 여기 됐죠? 한 단계 진행. 요거 합치자. 3분의 1 곱하기 이렇게 바로 되겠나? 2의 마이너스 2승이 얼마야? 4분의 1. 4분의 3의 x승. 이해됩니까? 그죠? 좀 빠른가요? 이거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승의 x승 아니냐? 그죠? 이해가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요런 지수함수, 요런 게 비교형이야. 하나에 한 번 딱 있잖아. x가. 그죠? 거기 걸려있잖아.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사이에서 얘의 최대 최소 구하래요. 자, 뭐부터 확인해? 밑의 크기. 1보다 커자고. 작으니까 반대로 가겠네. 그렇죠? 여기 단순한 1차식이니까. 그럼 오케이. 최대는 x가 1일 때는 제일 큰 거죠. 얘는 최소야 최대야. 1일 때 최소값 1 집어넣어 버리면 4분의 1 나오겠네. 이해됩니까? 그죠? 얘의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이해됐어요? 최대값 얼마겠어? 이거 쉬운 문제죠? 3분의 4니까 9분의 4가 되겠습니다. 정답.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요런 문제야. 자, 실전형은요, 이렇게 1차식이 나오진 않을 거고, 두 번째 있네, 두 번째. y는 2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입니다. 이번에 x 버린 거 없어요. 얘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라 겨놨습니다. 알겠죠? 요런 게 비교형이야. 알겠죠? 쌤 바로 fx에 2차식 들어있는 거지. 보통은 이래요. 알겠죠?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보통 이렇습니다. 가볼게요. 자, 얘는 밑이 1보다 커자고. 크네요? 아, 그러면 얘가 크면 얘도 클 거고, 얘가 작으면 작겠지. 같이 가는 거지. 가보시죠. 자, 얘만 그릴게요. 우리는 요 그래프 못 그려. 알겠죠?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3만 그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 그림 어떻게 생겼어? 위로 올로. 꼭지점의 색이 얼마야? 2죠. 그렇죠? 그러면 요 함수는 최소값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범위가 안 잡혀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의 최대와 최소를 구할 때 얘는 어떤 값이 존재하지 않아?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겠죠. 이해됐습니까? 왜? 얘가 최소값이 없잖아. 계속 작아지니까. 그렇죠?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2일 때, x가 2일 때가 최대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 아니죠? 2 대입하면 정답. 알겠습니까? 2 집어넣어 보면 얼마냐? 2에 1이면 1이냐? 답은 2겠네. 1 쓰면 안 돼. 2에 1 쓰면 답은 2인 거죠. 알겠습니까? x가 2일 때 최대값 2를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뭔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밑의 크기를 체크해서 증가만 인지하시면 뭐 최대 최소는 별로 구하는 게 어렵지 않겠죠. 위에 있는 함수만 해석하는 거야. 비교 형태 문제는. 알겠습니까? 결국 2차 함수 문제입니다. 2차 함수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비교 형태 최대 최소는 다 이런 식이고요.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도 가드릴게요. 이쪽은 아니 비교 형태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자, 방부로 넘어가시면 33페이지입니다. 자, 선생님 이렇게 풀어드릴게요. 33페이지입니다. 244번에 쌤은 2번을 풀어볼게요. 둘 다 풀어볼게요. 244번에 2번만 풀면 되겠다. 2번. 봐봐요. 자, 244번에 1번부터 보시면은 요런 게 비교형이야. 항이 딱 두 개 있지? 좌변을 정리하면 3의 몇 제곱으로 정리 가능하죠? 우변도 정리하면 3의 몇 제곱 정리 가능하죠? 이게 두 항을 비교할 수 있는 형태 아니야. 이런 게 비교형입니다. 그렇죠? 쌤이 2번을 볼게. 2번도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죠? 2번 문제에서 그 64 곱하기가 되어 있는 건 오른쪽 넘겨버리면 식이 이럴 거 아니야. 4의 x제곱은 뭐가 되겠어? 64 곱하기 16분의 1의 x승이겠죠. 그죠? 그럼 봐봐. 얘 밑이 4인 지수식, 얘도 밑이 4인 지수식으로 정리 가능해 불가능해? 이런 게 비교형입니다. 그렇죠? 정리해볼게요. 자, 얘는 건드릴 거 없고 굳이 2로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얘 4의 몇 제곱이야? 4의 세제곱 곱하기 4의 마이너스 2승이잖아. 4의 마이너스 2x 됐습니까? 정리하면 단우야 보고 있냐? 4의 마이너스 2x 더하기 3입니다. 그죠? 결국 4의 x제곱이 4의 마이너스 2x 더하기 3과 같은 x값 구하라는 거 아니야? 이런 게 비교형이야. 어떻게 하면 돼? 떼면 돼 그냥. 알겠죠?
방정식은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알겠죠? 바뀔 게 없잖아. 떼면 x제곱이 마이너스 2x 더하기 3과 같은 겁니다. 정답. 풀면 x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2x 마이너스 3 0이고요. 인수분해 3, 1 여기 마이너스. 그죠? x는 얼마다? 마이너스 3 또는 1이 되겠죠. 우리 풀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특이할 건 없죠? 제가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부등식 마찬가지예요. 245번 보시면 바로 가볼게요. 한번 힘내라. 지우겠습니다. 자, 245번을 보시면 나누야 힘내라. 자, 245번 보시면요. 1번 바로 풀 수 있겠지만 3에 x 플러스 3 크다. 요거 9는 3의 제곱이니까 3에 4x 마이너스 6 아니? 그죠? 그냥 떼면 돼요. 알겠죠? 밑이 같으니까 비교하면 되겠죠? 위에 걸 떼면 부등호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것만 신경 쓰면 돼. 부등식이니까. 얘는 떼면 x 더하기 3이 4x 마이너스 9가 크면 돼. 그죠? 넘기면 x가 작다 쪽입니다. 9가 3x가 9보다 작다. x는 3보다 작다. 끝. 뭐 이런 문제야. 알겠죠? 거기는 2번 보시면요. 봐봐. 4분의 1의 x제곱. 작고 나왔다. 여러분 16분의 1은 4분의 1 몇 제곱이야?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이죠. 4분의 1의 생각하고 대답하라고. 2 곱하면 어떻게 돼? 2x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8이고까지 되죠? 네. 비교하면 비교도 간단해서 저는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됐죠? 비교하면 맞네. 떼면 될 거 아니야. 뗄 때 부등호는 바뀌어요. 바뀐다. 그거 신경 잘 쓰라고. 알겠죠? 별거 없습니다. 떼면 x제곱 부등호 바뀌어야지.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이 될 것이고. 됐습니까? 요거 넘기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다 쪽입니다. 인수분해 하시면 x 플러스 4와 x 마이너스 2가 나와서 x는 마이너스 4와 2 사이다. 정답. 이런 게 지수함수에 있는 비교형 문제다. 알겠죠? 그래서 지수함수 형태에서 이게 하나의 식으로 딱 잡혀서 알겠죠? 뭐 함수의 최대 최소, 방정식과 부등식 풀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내용 뭐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해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 자, 이제 로그 쪽 문제까지만 후딱 정리해드리고요. 빨리 끝내드리겠습니다. 빨리 퍼져가니까. 하나, 오케이? 네. 자, 그다음. 자, 이제 로그에 이제 내가 뭐 보여주면 돼? 로그 함수의 최소 구하는 거. 그다음 로그 방정식과 로그 부등식 풀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로그 함수부터 가볼게요. 252번은 2번으로 보여줄게. 252번은 2번입니다. 252번은 2번입니다. 딱 보면 이제 감오시죠? 그죠? 요런 패턴을 쓴 비교형으로 정리해주고 있는 겁니다. 봐봐요. 자, 보시면 y는 로그 2분의 1이 아주 중요하죠. 밑이 1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나는 로그 함수 주고요. 야, 0부터 4까지 범위에서 최대와 최소를 구해봐 라는 게 질문입니다. 그렇죠? 들어가시죠. 자, 비교형 문제인 건 이해되겠죠? 세이만 이런 형태야, 이런 형태. 깔끔한 형태 알겠죠? 뭘 체크해야 돼? 밑 체크해야지. 1보다 작아, 커. 작으면 이 크기가 반대. 그죠? 그러면 요 함수만 그리면 돼. y는 일단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야죠. 그죠? 그래 볼게요. 위로 볼로. 꼭지점의 x좌표 얼마? 2. 범위를 줬죠? 0부터 4까지. 딱 절반이네. 0부터 4까지. 여기까지. 그죠? 여기만 봐라 이 말이지. 그럼 봐. 요 2차 함수는 x가 얼마일 때 최대? 2일 때. 그럼 요 함수는 x가 2일 때 최소가 되겠죠. 최소값. 2를 넣어버리면 얼마냐? 마이너스 4 더하기 8 더하기 4니까 로그 2분의 1의 8이네. 이거 얼마였지? 마이너스 3. 그렇죠. 마이너스 3입니다. 알겠습니까? 뭐 지수법칙으로 정리하면 금방 나오긴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요. x가 얼마일 때가 최소야? 0일 때. x가 0일 때 대값 0이면 로그 2분의 4니까 마이너스 2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네. 자, 이제 마지막 얘기로 갑시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에 이제 로그 방정식과 부등식 형태의 비교형 문제를 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257번으로 바로 가죠. 257번입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이미. 257 보시면. 요런 게 비교형이야. 파악돼? 네. 쌤, 비교형은 어떻게 생겼나 그랬지? 이렇게 하나의 로그로 세팅이 가능해야 돼. 알겠죠? 네. 257번에 1번을 보시면요. 쌤, 이거 로그가 2개 있는데요? 이거 비교형이야. 왜? 어떻게 할 수 있어? 합치면 되잖아. 알겠습니까? 봐봐. 자, 로그 2에 요거 잘 보세요. 요게 이제 앞에처럼 가볍진 않고 체크할 포인트가 있어서 요걸 꼼꼼히 잘 봐야 돼. 얘 더하기 로그 2에 x-3은 5래. 다음을 만족하는 x 값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비교형입니다. 왜냐면 얘 합치면 되죠. 로그 2에 뭐가 돼? X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그렇죠. x 5라고 보기보다는 얘도 로그가 돼야 될 거 아니야. 5는 로그 2가 얼마야? 32. 32죠. 이런 게 빨리 익숙해야 됩니다. 그렇죠? 떼면 되죠? 뗍시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은 32입니다. 그죠? 풀게요.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32고요. 넘기면 x 제곱 마이너스 1 그냥 풀이 계산이니까 마이너스 35는 0이고요. 5, 7 여기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5와 7이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근데 답은 얘만 정답. 얘는 탈락. 왜일까요? 집어넣으면 안 와. 자, 풀이를 했어. 답이 2개 나왔어. 정답은 7 됩니다. 왜일까요? 제 음수가 답 아니지. 그렇죠. 진수 조건 때문에. 우리 로그 배울 때는 진수가 있기 때문에 봐봐 확인해볼게. 마이너스로 집어넣어버리면 음수가 돼. 진수가 음수면 돼야 안 돼? 안 되는데. 안 되죠. 이랬습니까? 요거 조심해야 돼. 실수로 맨날 틀립니다. 뭐냐면 특히 요 문제. 요 문제가 뭔데? 로그 방정식이나 로그 부등식에서 알겠습니까? 우리가 로그 방정식이나 로그 부등식 풀 때는 항상 먼저 요거 되게 중요해. 먼저 뭘 확인해? 진수 조건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요거 나중에 우리 진도 좀 나가면 테스트 볼 건데 거의 뭐 100% 틀린 애들 생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내가 막 얘기해가지고 야 진수고 확인해라 하잖아? 100%안 해가지고 틀립니다. 되지 않아요 마이너스. 무슨 소리야? 마이너스를 집어넣을 수 없잖니. 저쪽에다 밑에다 집어넣어. 아니 원래 식이 이거잖아. 아. 이건 내가 합친 식이잖아. 그렇지? 여기 마이너스 5를 넣으면 로그 2에 마이너스 4가 되잖아. 그런 로그는 없다고. 이해됐어요? 그럼 문제를 원래 어떻게 푸는 거냐? 이 문제를 보자마자 우리 뭐부터 해야 돼? 진수 조건. 알겠습니까? 이런 로그를 만들었어? 그러면 x 플러스 1이 뭐가 돼야 돼? 양수예요. x 마이너스 3은 양수여야 돼. 합치면 x는 3보다 커야 돼. 이게 아닌 x는 쓰면 안 돼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잘 지켜라. 요거는 인식이죠, 인식. 요거 잘 지켜라. 많이 틀립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죠? 거의 이 다 맞추는 경우를 내가 본 적이 없어서 알겠죠? 여기서 누가 또 여기서 삽니다. 맞다 이러고 있단 말이죠. 알겠죠? 잘 하세요. 자, 아무튼 자 부등식도 한번 해볼게요. 부등식 밑에 거 봐봐요. 258번 가보겠습니다. 로그 x 풀이는 눈에 잘 보일 거야. 로그 x 플러스 로그 7 마이너스 x. 요것도 이제 비교형이라 부를 수 있는 모양인 건 알겠죠? 네. 합치고 비교하면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로그 부등식의 비교형 문제 풀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고? 진수. 그렇죠. 진수. 항상 얘기해. 어떻게 돼야 돼? x는 0보다 커야 돼. 7보다 작아야 돼. 이해됐습니까? 양수고 양수해야 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0과 7 사이에서만 답을 구해야 돼. 요거 되겠죠? 네. 오케이. 이제 합칩시다. 이제 풉시다. 합치면 로그 x의 7-x는 이는 뭐야? 로그 7
됐나요? 떼자. 뗄 때 확인할 거 있어. 뭘 확인해야 돼? 밑의 크기 1보다 커 작아? 커. 부등호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이런 거 잘 챙기라고 알겠죠? 요런 그 실수 때문에 틀려요 여기는. 뭐 풀이 자체 어렵지 않으니까. 떼면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7x 부등호 안 바뀌고요. 10 넘기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0이 10보다 0보다 커 같다. 맞죠? 네. 그러면 x 마이너스 2와 x 마이너스 5입니까? 네. 여기 나온 답이 x가 2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 5보다 커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쵸? 네. 정답은 뭐겠어? 얘를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해야 돼. 그죠? 네. 정답 이상이 나오네. 0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5보다 커나 같고 7보다 작다. 이게 정답입니다. 알겠죠? 진수 조건 잘 챙겨 놓으시고 기본적으로 얘네들 교시받고 하는 거야. 뭔지 알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요 지수로그의 비교 형태 문제 패턴들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이건 뭐 공부만 하면 누구나 뭐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빨리 지금 보내드릴게요. 267을 봐봐, 267. 내가 보여주는 게 좀 2개 남았어. 기다려. 열심히 달릴게. 오늘 일찍 맞출 수 있겠다고. 자, 되겠죠? 오케이. 자, 267 한번 가볼게요. 이런 것도 좀 어려울 수 있다. 267입니다. 자, 지금. 자, 267입니다. 잘 보세요. 자, 로그 2분의 1에 로그 4에 로그 3x 요거는 크다. 얘를 만족하는 x를 구해라. 요것도 비교 형태야. 알겠죠? 로그 2분의 1이 몇? 이거 로그 1이잖아요. 로그 1. 그쵸? 0이니까. 알겠습니까? 비교하면 되는데 자, 로그 함수의 비교 형태야. 뭐부터 확인해야 돼? 진수. 진수 조건. 여기 진수 누구죠? 얘가 진수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진수 조건 확인할게요. 천천히. 로그 4에 로그 3의 x가 0보다 커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이 비교형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 0을 위치 4인 로그로 처리할게요. 로그 4 얼마예요? 0은 로그 4 얼마야? 마이너스. 생각하고 대답하고 진수의 마이너스 어떻게 들어요? 아. 로그 4 몇이 0이야? 0. 진수의 0이 어떻게 들어와? 1이잖아 1. 여러분 모든 로그의 1은 0입니다. 아. 사영아? 네. 로그의 1은 0이라고. 네. 이해됐습니까? 이거 지수식으로 정리하면요. A의 빵 쓰기가 그 말이잖아. 같은 말이야 이거. 됐습니까? 오케이? 까볼게요. 자, 떼면 어떻게 돼? 로그 3의 x는 이러고 있습니까? 1보다 크다. 위치보다 크니까 부동은 안 바뀌고. 됐어요? 네. 또 풀어야죠. 1이 로그 3의 몇이지? 로그 3의 3. 됐어요? 또 떼겠습니다. 부동 안 바뀌죠. x는 3보다 크다. 우리 이 문제 푼 거 아니야. 이 문제의 진수 조건을 정리한 거죠. 이해됐습니까? 네. 일단 진수 조건에 의해서 x는 3보다 커야 됩니다. 병원 체크 되겠니? 헷갈리지 지금? 파란색 글씨부터 보겠습니다. 알았어요. 봐봐요. 자, 얘를 만족해야 되지? 그럼 이걸 풀려면 얘가 미치 4인 로그식이잖아. 0도 미치 4인 로그로 바꿔야 돼. 0은 로그 4의 몇이에요? 1. 1. 그럼 이제 이걸 뗀 거야. 이렇게 아까 푼 것처럼. 네. 아, 그렇구나. 그렇지. 얘도 삭제하면 삭제. 근데 미치보다 크니까 부동은 안 바뀌게 된 거지. 다시 또 1을 미치 3 로그 정리. 또 얘를 뗐어.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1을 1이 곧 로그 3은 3이잖아. 그럼 봐봐. 로그 3x가 로그 3, 3보다 크다. 풀려면 또 얘를 뗀 거지, 이렇게. 로그 3을 지운 거지,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죠? 요게 나온 거죠. 됐습니까? 요건 진수 조건. 됐어요? 이제 이 문제 풀어야죠, 이제. 풀러 갑시다. 자, 얘를 풀려면 미치 2분의 1이죠? 그럼 0을 또 미치 2분의 1인 로그로 표현해야 될 거 아니야? 0은 로그
2분의 1 얼마라고? 0. 2이 아니라 1. 1이라고. 알겠습니까? 네. 자, 떼야죠. 뗄 때 부등호 어떻게 돼? 바뀌어요. 바뀌어요. 이거 실수하지 마. 그러면 로그 4에 로그 3의 x는 1보다 작다가 돼야지. 됐어요? 네. 또 풀어야지. 1은 밑에 4로 하면 얼마야? 4. 로그 4의 4. 그죠? 됐습니까? 네. 뗍니다. 로그 3의 x는 4. 됐니? 네. 자, 4는 밑을 3으로 정리하면 얼마야? 80. 그렇지. 떼면 x는 80. 어우 귀찮아 그죠? 이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얘를 만족하면서 얘가 돼야 되는 거니까 3보다 크고 x는 80보다 작다 이런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뭐 이런 툴이에요. 이런 툴. 정리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함수 같은 경우는 밑이보다 크면 어차피 같이 가니까 그 안에 있는 덩어리의 최대를 구해주면 최대가 되는 거고 안에 있는 덩어리의 최소를 넣으면 최소가 되는 거야. 뭐 그 안에 있는 함수는 다양하게 나와요. 1차식이 나오면 완전 쉬운 문제고 보통은 2차식 가끔 절대값이 있는 함수 나올 수 있어요. 그 안에 있는 함수 해석하는 거야. 알겠죠? 걸려있는 걸 가지고 뭐 최대 최소가 거꾸로 가는지 같이 가는지만 판단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방정식이야. 상수하면 되는 거고 부등식 마찬가지야. 어차피 뗄 때 밑의 크기를 잘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부등호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확인 안 하고 풀면 되겠죠. 네. 이해했습니까? 그러고 요거 잘 기억하시고 이해되겠나요? 네. 오케이.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더 가면 좀 엉킬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숙제 드리겠습니다. 오늘 숙제는 221번 활용 문제부터 221번부터 활용 두 문제 열심히 풀어봐 주시고요. 이 지수로그 함수의 비교용은 그닥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2, 6, 7까지. 시간 많잖아요. 해라. 여기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쌤 생각에는 아마 그 활용 두 문제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수학 외차 시간 문제나 같은 행위 방법을 헷갈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앞쪽에 숙제도 좀 드릴게요. 지수 법칙 파트. 이건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62번까지 드렸는데요. 63번부터 풀어와요. 63번부터. 안 주고 싶은데 요령이 많아서 적당히 하겠습니다. 91번 아니요. 84번 한번 더 풀어드릴게요.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앞쪽 연산 좀 더 연습하시고 우리 친구 한번 풀어주시고 알겠습니까? 네. 이 숙제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일요일날 미적분 수업 있으니까 미적분 숙제 열심히 해주시고 알겠죠? 수고했습니다. 기대하십시오.